여기 있는 분들 이제 다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시는 거죠? 그렇죠. 6월에 하실 것 같은데. 아니야, 6월은 쉽지 않아요. 아 근데 금액이 달라가지고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? 5억 정도 되시면 많이 컸어요? 5억일 거예요. 저희는 기준이. 아, 거기 그래요? 규정이 좀 달라서. 6월에 하는 분들이라는 게 있구나. 아니, 연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. 언제네? 5월이야? 아, 좀 더 해야 되겠다. 6월이야? 그렇게 얘기하는데. 그런데. 아니, 근데 이제 사실요,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, 연말에 되면, 야,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는구나. 맞아.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, 이게 지금, 야, 세금 10년 버티면 안 내도 된다. 이런 기사가 나와서 많은 어떤 세금 내는 분들을 아주 분노케 했는데,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도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 모는 사람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만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. 악성 세금 체납자가 2만 9천 명이고 세금을 안 내고 버텨서 시효가 만료돼서 이제 더 이상 못 거둘 수 있다. 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. 우리가 이제 범죄로 말하면 이제 공시시효가 만료된 거예요. 그렇죠. 예. 내용을 조금만 보면은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길게는 10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 부과 시효가 만료된다. 이런 악성 세금 체납자가 4년간 2만 9천이니까 거의 3만 명에 가깝다. 이 기사가 나와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 우리 유리지갑들을 좀 화끈하게 만들어야죠.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세금 거둘 뭐 이제 어떤 조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. 오, 이게 예. 커뮤니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네. 세금에 시효가 있는 거 처음 알았다. 그러니까, 몰랐어요. 있었고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 바보 된 거 아니냐. 맞아. 뭐 나도 안 낼 방법이 있는 거냐. 뭐 이런 또 반응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. 어쨌든 이제 그 범죄처럼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지난 게 되는 거잖아요. 예. 범죄는 아시다시피 각 그 죄형별로 공소시효가 다르잖아요. 살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15년이었다가 25년으로 상향됐다가 이제 아예 없어졌죠. 그런데 이 민법에는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요. 돈을 빌렸다가 10년 동안 안 갚으면 10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빚이 없어져 버리는 맞아요. 것이거든요. 근데 우리 세금에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. 국세징수법, 지방세징수법 등에 보면 국세의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. 최장. 합리적이긴 하네요. 왜냐면은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받는데 세금을 낼 구멍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감당을 한다, 우리 국가가.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이걸 악용하는 게 문제예요. 그렇죠. 없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. 예, 실제로 없으면야 뭐 세금을 낼 돈도 없어라는 그런 측은지심이 들겠지만 세금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내면 우리가 지금 화나는 게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? 맞아요. 아니 있잖아요. 진짜 돈을 받으려는데 너무 그치면 아예 포기해. 아유 그냥 이러는데 그게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. 이런 거 되게 억울한 일 뭐 주변에 겪은 분들 계신데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. 근데 못 갚는다고 하는데 어쩌다 만나면은 명품밖에 그래요. 안 예. 많어. 빌리에. 그런 게 예. 되게 큰 상처잖아요, 사실. 이것도 마찬가지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. 근데 쓱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누가 세금 내려고 그러겠어요? 근데 이제 무작정 그냥 버틴다고 해서 세금 안 내고 버틴다고 해서 탕감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세금을 낼 수 없는 빈털터리 상태인 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. 그다음에 소득도 아예 없어서 나는 체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. 이게 증명을 해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되는 상태고 여러 경제적인 거나 행정적인 거 법적 제재들이 많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5년에서 10년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요즘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나는 무소유야. 이게 진짜 무소유가 10년을 버틴다. 10년을 버틴다는 거는 매일 뭐 어디서 한 20만 원씩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니지 않는 한은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. 자연인이네요, 진짜. 아니 근데 저기 세금이 억 단위로 나왔다는 얘기는 소득이 그만큼 엄청 났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 낼 돈이 없다?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노하는 게 아닌가 하는. 이게 소득이 사실은 발생을 하면은 사실은 세금은 뭐 즉각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.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걷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소득을 발생을 한 거를 다 딴 데 써버리거나 다르게 해서 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안 되거나 뭐 이래서 못 내는 경우가 사실은 크죠. 다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내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. 누가 보더라도.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있어요. 먹고 다니고 사는 것도 있고 타는 차도 있고. 그런데 재산상 기록을 보면 0이란 말이죠.
그 경우는 결국 은닉 재산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죠.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.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.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근데 그걸 찾아내려고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찾아내는 인력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명한 게 서울 38 세금 징수과. 예. 현관문을 사이에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. 38 세금 징수과 조사관들의 얘기입니다. 서울시청 38 세금 징수과입니다. 문 안 열시면 관객 유문합니다.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은닉재산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건이니까요. 아니면 금융재산 같은 것들은 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4조 850억 정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산이에요. 실제적으로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재산, 예를 들어서 리스차라든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제가 위장이혼이니까 이제 이전에 한번 체납자는 주소는 다른 데 있고 실제적으로는 체납자는 그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제가 판단해서 집을 이제 급습을 했죠.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건데. 근데 그 추운데 이게 바깥에 있는 그 세탁기 안에 이게 숨어서 달달 떨면서 그런 상황에서 금전적인 불이익도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예.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출국도 금지시킨다고. 네, 맞아요. 예.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아 근데 그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그걸 신경 쓸 정도의 사람이면 이미 내겠죠. 평판을 신경 쓴다는 거잖아요. 평판 리스트. 아니 뭐 그런 거잖아. 그렇게 뭐 이름 올랐는데 사람들 불러놓고 야 너 신경 쓰지 마. 오늘 바깥 내가 낼게. 누가 신경 쓰나? 안 그래? 진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한번 문을 안 열어줘서 경찰도 오고 뭐 소방관도 와갖고 이제 사다리 차로 그 집을 올라가는데 체납자가 안에 있어요. 야, 네 지방세 때문에 왔냐고 막 욕을 막 해대더니 얼마야 이렇게 했는데 수표를 위해서 자꾸 떨어져 하면서 수표를 던지더랍니다. 얼마 정도였대요?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억대가 넘었습니다. 있다는 얘기죠. 있는데